519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519페이지에 보면은 4번에 진정명예회복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요거는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요거 한 글자만 딱 알면 돼요. 등기 원인은 진정명예회복으로 기록하나. 자,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뭐다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요즘에는 시험에 낼 때 보세요. 정리할 때 딱 이렇게 합니다.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해볼게요. 갑, 을.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거든.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습니다.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거든. 여기서 제목을 보면은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말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한 거야. 가장매매. 그럼 가장매매에서 소유권을 넘겼다 이 말입니다. 가장매매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럼 아직까지 민법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가장매매가 소유권을 넘겼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 그럼 이 저당권자 병이 저당권이 들어올 때는 요 소유자가 을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한 사실을 모르고 들어왔다. 흔히 말하는 선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한다? 한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가장매매는 무효거든. 무효이니까 말소를 시켜야 된다. 오케이? 네.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돼. 그럼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성낙서를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면 말소 못 시키는 거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말소 못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보세요. 좀 전에 제가 이래 말을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좀 전에 이래 말을 했죠. 보세요. 이거 말소하죠. 그럼 소유자는 갑이지. 맞죠? 네. 그럼 이걸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이전.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맞죠? 네. 그럼 말소해도 누구다? 갑. 이전에도 누구다? 갑. 그럼 이거는 원칙은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 그런데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거라. 그럼 성낙서를 써주지가 않으니까 말소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차선책. 그러면 3번에 갑으로 무슨 등기한다? 이자. 요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요거를 등기부상의 여러분들 보면 자, 소유권 보존이죠. 갑입니다.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1월 2일 날 매매를 했어요. 매매. 그 을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병이 저당권 들어올 때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거든.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있다? 을. 흔히 말하는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람은 선의잖아요. 그죠? 그럼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 주거든. 이제 민법으로 갑니다. 가장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말소하면 이것도 죽으니까 이 사람의 이해관계라. 따라서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돼. 그럼 성낙서 안 써주지. 그럼 말소를 못합니다. 못하면 3번에서 소유권 이전 요렇게가 진정명의 회복 요렇게가 여기에 갑 이래 나와요. 요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뭐다? 이자. 그럼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날짜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등기 원인은 진정명예회복으로 기록하나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뭐다?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처음에 이랍니다. 즉 여러분들 가장매매는 처음부터 무효다 무효 아니다? 무효. 그러니까 날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키는 진정 명예회복은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보세요. 이걸 있잖아요. 요즘에는 시험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냥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거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안 내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한 후 이랍니다.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한 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랍니다. 갑 명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내거든. 시작. 있다. 그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서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 없고 5번 해볼까요? 5번 해보면은 거민이나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래 나오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거민을 받는다. 오더와이더 근데 이거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거민을 받을 필요가 뭐다? 없다. 그 다음에 진정 명의회복은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거거든.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토지거래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투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세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인데, 요즘에 이제 시험에 자주 떠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일단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등기 권리자가 줄 것입니다. 단독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6번으로 갑니다. 6번에 가면은 보세요.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자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신청은 등기업자와 등기 권리자가 밑줄을 긋습니다. 공동으로 신청 이렇게 내놨죠. 그러면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수용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처음에 자 요 글자를 먼저 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묻는지,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를 묻는지, 요 두 개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에요.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입니다. 그러나 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이거는 단독 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 신청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위에 거는 공부하기가 쉽죠. 토지 수용은 자, 들립니다.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오케이? 네. 소유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그럼 소유자가 변한다는 말은 수용의 개시일에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지. 잠깐만 와보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그러면 LH공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지. 맞죠? 네. 그럼 수용의 개시일이 되었어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사업시행자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우리가 수용은 여러분들 민법 제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할 때 그 공용징수가 나오잖아요. 맞죠? 네. 공용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수용이다. 수용 아니다. 수용. 그럼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뭐다? 취다. 그럼 결론은 근계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면 수용의 개시일에 이 사람은 이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기를 넘어갈 때는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의 권리자인데 이 사람하고 둘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 요게 요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밑에 게 이제 문제. 재결의 실효죠, 그죠? 그 말은 없었던 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수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보상금이거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당 100만 원을 달라. 사업 시행자는 5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럼 이게 대립이 있지.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거라.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너 50% 양보하고 너 50% 양보하고 75만 원에 해라. 이렇게가 사업 시행자한테 너 이달 말까지 보상금 지급하고 아니면 공탁금 걸고 사업 진행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이달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못했어. 사업 시행을 못했어. 흔히 말하는 사업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넘어갔던 이 등기를 뭐 시켜야 된다? 말소. 그러니까 요때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말소는 187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복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말소해야 복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업무자. 이쪽이 무슨 자? 관리. 그래서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말소는 무슨 신청한다? 공동. 꼭 외워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자주 풀어봐야 되냐 할 때 시험 문제를 볼까요? 정답입니다.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어드와이더 이래 문제를 내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드와이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무슨 신청한다? 공동. 그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519페이지를 잠깐 가볼게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요게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답으로 놓은 겁니다. 답으로.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입니다. 원인 일자는, 자, 줄 거 보세요. 수용의 개시일. 이래놨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답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토지 수용은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정합니다. 물건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럼 수용의 개시일이 날짜다, 날짜. 근데 시험에는 수용의 재결일 이랬었다 이 말입니다. 개시를 뭘로 썼다? 재결일. 이렇게가 답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결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다? 개시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있잖아요. 5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5번이. 그럼 5번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다 할 때 이렇게 딱 말하거든. 어떻게 말하냐면은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요 정도는 알고 있거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어드와이더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한다.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다 해야 되는 거라. 말소 등기. 그러면 정리합니다.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소멸하고 없어?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전부 다 지운다 이 말이에요. 지우는데 안 지우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안 지우는 예외.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응용이 되는 문구가 있고 응용이 안 되는 문구가 있거든. 그럼 제가 딱 글자를 해볼게요. 요래 해보세요. 요렇게 옵니다. 수용되기 이전이 있고 수용된 이후가 있어요. 수용된 이전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어요. 그럼 답은 이 두 개는 응용이 안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럼 최고로 한번 잠거죠. 밑에 거를 보세요. 밑에 거, 표 밑에 거를 보세요. 기억니은 뒷것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리얼 미음을 묶어보세요. 기억니은 뒷것은 응용이 됩니다. 근데 리얼 미음은 응용이 안 돼.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리얼을 볼게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무슨 권의 등기? 지역권. 그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걸 보세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답이 나와 있죠.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라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맞다 맞다? 맞지. 자 그럼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보세요. 1번의 소유권 보존입니다. 2번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됐어요. 1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때 국가가 토지를 수용했어요. 수용의 개시일이 딱 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넘어가는 거라. 넘어가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돼 있다는 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전. 그럼 이전하니까 3번에 누구로 넘어갑니까? 국가. 요거는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이전의 소유권은 말소 안 시키는 겁니다. 이거 말소 시킬 필요가 없지. 맞죠? 네. 근데 요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이거 말소 안 시키면 국가가 다 껴안아야 돼요, 안 껴안아야 돼요? 껴안아. 그럼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딱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 보세요. 수용된 이후죠?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수용된 이후는 수용보다도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다 이 말. 그러면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 소유권 이외는 이거잖아요. 지금 소유권 이외.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요것만 말소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는 응용으로 내는 거라. 응용으로 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 말을 잠깐 보세요. 문제에 만약에 수용을 4월 1일이라고 했다면 수용을 4월 1일.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래 놓습니다. 2월 1일 날 저당권입니다. 3월 2일 날 전세권입니다. 3월 5일 날 가압류입니다. 그 다음에 2월 5일 날 상속입니다. 5월 1일 날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2월 6일 날 예를 들어서 매매입니다. 매매. 5월 2일 날 등기입니다. 그럼 출제인이 물을 때 이렇게 주거든. 다음 중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 이래 물어요. 그럼 여기서 수용은 몇 며칠 날 했다? 4월 1일. 그럼 요거는 2월 1일이잖아요.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앞. 말소한다, 안 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이런 거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저당, 시작. 전세, 시작. 가압류. 소유권이다, 아니다? 그럼 소유권이 아닌 거는 날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말소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거.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소유권이 아닌 거는 수용보다 날짜를 앞에 써가 혼란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소유권 이외는 전부 다 말소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고도. 그럼 여기는 이제 봅시다. 2월 6일 날 매매했죠. 그럼 등기는 며칠 날 했다? 5월 1일. 그럼 2월 6일이다, 5월 1일이다, 5월. 그럼 이거는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뒤. 그럼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이거는 2월 5일 날 뭐가 됐다? 상소. 등기는 며칠 날 했다? 5월 1일. 그러면 2월 5일이다, 5월 1일이다, 2월 5일. 맞죠? 왜? 상속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응용이 돼, 응용.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응용을 안 되거든.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보세요. 자, 요거 이해했다, 못 했다? 자, 여기라 보세요. 요게 갑의 땅 등기부입니다. 됐죠? 요게 을의 땅 등기부입니다. 요렇게 되어졌어요. 됐죠? 그 여기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보세요. 갑이 을의 땅 요것만 짐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렸을 수 뭐다 있지. 그러니까 요게 성역지죠. 요게 무슨지? 요역지.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다 요렇게 합니다. 지역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하죠. 일단 성역지 등기용지에다가 지역권의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1. 지역권 설정 등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이지. 그냥 지역권이라는 말 자체가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하고 난 다음에 성역지 등기용지에 지역권의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에다가 지역권의 등기를 또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면 1. 요역지 지역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 공동 뭐다? 신청. 여기는 뭐란다? 직권.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이제 민법이 돼 있거든. 요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은 이 땅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오더와이더? 그럼 요 역지와 지역권은 분리처분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이 땅을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하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러면 요 땅을 국가가 수용하는 거야, 국가. 그럼 수용하면은 국가 이름으로 넘어갔지? 맞죠? 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이걸 지워버리면 분리처분이지. 맞죠? 네. 요거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응용이 안 되는 거거든. 그 글자를 자꾸만 익숙을 시키면 돼요. 통과. 그 다음에 6번에 환매특약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환매특약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출제인이 시험에 정답으로 낸 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거기에 기출문제 표시가 한 번도 없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통과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521페이지 가면은 신탁 등기로 가는 겁니다. 신탁 등기. 자, 이거는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안 났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원래 이건 오거든. 공동 소유에서 한 문제, 신탁 등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공동 소유에서 두 문제를 내버렸어요. 두 문제를. 그 신탁 등기는 건너뛰었어요. 그럼 신탁 등기를 시험에 이제 그럼 낼 때 자, 요리로 와보세요. 일단 잠깐만 한번 보고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일 위로 갑니다. 신탁 등기가 나오죠. 기억, 니은, 뒷것 세 개를 묶으세요.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죽었습니다. 단독. 니은으로 갑니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죽었습니다. 대위하여. 그럼 뒷것으로 갑니다. 권리 이전 등기한 게 자, 죽었습니다.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동시 신청.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러분들 거기서 미음은 통과고 비읍을 보세요. 비읍을 보면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보전 설정의 신탁이 당할 때는 자, 죽었습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시옷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신탁 재산은 밑으로 껐습니다. 합요. 그래 딱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자, 요리를 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단독 신청이다. 대위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다. 이래 나와요. 그래가 신청 정보가 있어요. 순위번호가 있어요. 순위번호. 그 다음에 합유가 있어. 요 정도만 딱 공부하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서 문제를 내요. 여기서 문제를 내. 그럼 이제 볼게요. 갑, 을. 자,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 등기 원인이 있어.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칸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요칸에서. 요칸하고 요칸에서 시험 문제를 내요. 자, 호칭정리부터 먼저 합니다. 갑을 위탁자, 을을 수탁자, 병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처음에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인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려니까 이 자식이 신통치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할 수 뭐다 있지.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2번에, 요 글자가 요게 중요한 겁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 넘어가면서 선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신탁 등기, 신탁 원부, 제3책 7면 이래 놓은데, 요래. 자, 요래 되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등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묻고자 한다. 신탁등기를 묻고자 한다. 신탁. 요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서 여기랍니다. 그러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제 손을 볼까요? 우리나라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주의거든. 오케이? 네. 그럼 예외가 단독입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은 법에 100개가 넘어. 100개가 넘어. 그런데 예시를 드러난 건 있잖아요. 6개밖에 없어. 예시를 드러난 거는. 그럼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요게 하나. 두 번째는 상속, 회사 합병, 포괄 승계, 요게 둘.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판결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드러난 게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 요게 6개에 놓여요. 그럼 출제위원이 1회 시험에 놓을 확률은 30%거든. 다음 보기에서 정합니다.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1회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 요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죠. 요 신탁 등기를 한다. 요 신탁 등기는 을이 한다 이 말입니다. 수탁자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요 그림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등기했어요. 했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자, 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을은 병한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병한테. 그러면 병은 등기부 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그럼 요게 나올 때 병은 해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원소유자는 따로 있고 을이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했지.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지. 만약에 샀다 이래도 있잖아요. 신탁 등기 해놓았거든. 그러면 원소유자는 도로 찾아올 수마다 있다. 그게 신탁 등기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것만 딱 없다면 사요 안 사요? 사. 그럼 이것만 없다면 을은 이 등기를 을이 하거든. 그럼 을은 요거를 딱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해버리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은 병하게 처분하고 도망가면 끝자이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신탁 등기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 그러면 재산을 맡겨놓은 갑하고 병이 불안하다 이 말.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요가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요리를 이제 정리다. 이제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제 외워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여기는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왜 하나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원칙이 시험에 나오느냐 예외가 나오느냐 할 때는 예외가 나옵니다. 원칙은 시험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일건, 일신청서주의거든. 그런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냐 없냐? 그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딱 나누었죠.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요거는 신탁 등기예요.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가니까 번호는 몇 개입니까? 하나지. 번호는 한 개이죠. 2번이니까 두 개가 아니잖아요. 번호는 한 개잖아요. 맞죠? 네. 그 말은 등기는 몇 개? 두 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여기서 쭉 나옵니다.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하나. 신청서도 몇 개? 하나. 되죠.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요 글자를 봅니다.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출한다. otherwise O. 그럼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X.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하며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otherwise O.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X다. X. 요게 키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그거 딱 해결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보세요. 요게 신탁 등기고, 요게 신탁 뭐다? 원보. 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 원본은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한다. 오덱스다.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부동산을 10개 맡겨. 그럼 신탁 원본도 몇 개? 10개. 이러면 신탁. 그러면 신탁 원본은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본을 작성한다. otherwise O. 그래 기억해 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만 하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했어요. 그럼 요 을이 정답입니다. 수탁자다. otherwise O.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그러면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일 수 있지. 10명일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10명이라면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공동 소유면 공유 아니면 합의로 등기해야지. 총유는 우리 등기법에서 없으니까. 뭘로 등기한다? 합의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요 합의로 한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내겠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합의 관계를 표시한다. otherwise O. 공유 관계를 표시한다. X. 그 말만 조심하면 돼. 합의다, 공유다, 합의. 그럼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탁자가 10명인데 한 명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9명의 잔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otherwise O. 항상 합유가 나오면은 이전을 한다, 변경을 한다, 변경. 이렇게 딱 하면 공부는 이제 되진 겁니다. 통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됩니다.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otherwise O. 그럼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otherwise O지. 그 밑에 거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지. 신청이 단독이니까 말소도 단독으로 해야지. 맞아요? 네, 됐어.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끝난 겁니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외로 갑니다. 소유권 이외로 가는데, 자, 여기 와보세요. 소유권 이외는 옛날에는 이걸 많이 중시 여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럼 풀이를 할 때 이렇게 풀이해 볼게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이 있고 그냥 바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이렇게 되어졌지. 지금부터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갈때 5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게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래 나오거든.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해요.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 표시는 안 돼 있어도 작년에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거는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여기서는 2개만 딱 알고 가면 돼. 2개만. 다른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 와보세요.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는 시험에 출제를 해요. 거의 매년 출제를 해. 그럴 때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고 각각의 개별 등기에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거든. 그럴 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기재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개별 등기를 하더라고요. 개별 등기를. 그러면 이걸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래 보세요. 제가 적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그래 이렇게 딱 나오면 이제 이래 봅시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럴 때 2가지만 딱 외우면 됩니다. 이 5개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그냥 한 글자만 딱 줄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빌려 쓰는 거라. 빌려서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꼭 나와야 돼요.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요. 그럼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이지, 임차권의 사용료가 차임이지, 차임. 그럼 사용료를 줘야 돼요. 하나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걸 딱 줄이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전세 빌려 쓰면 사용료를 준다는 게 돈이잖아요. 빌려 쓰면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럼 딱 정리할 때 이랍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미적기들입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이미적기제. 그러면 돈은 필요적이 됩니다. 돈은 필요적인데 여기에 예외 3개가 있는 게 예외.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임차권의 보증금, 저당권의 이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지. 그러면 돈은 요 3개만 임의적기제라. 나머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필요적기제다 이 말. 그러면 작년의 기출문제를 볼게요. 작년의 기출문제.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놓고 해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 놓고 해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 대금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오덱스다. 그냥 모르면 그러면 환매 대금이죠.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그건 필요적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환매 기간 일어났다면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작년에 기출 문제 보면은 공동저당에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 공동저당에서 자 보세요. 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변제받을 금액이 있어요. 그럼 출전이 시험 문제 일어났거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매각 대금은 기록하지 않아도 되나 변제할 금액은 기록해야 한다. 이래가 시험에 나왔어요. 오덱스타 X. 왜? 매각 대금이잖아요.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돈이니까 필요적 기재지. 그럼 둘 다 기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에요. 답. 됐죠? 그래서 딱 푸실 때 돈하고 시간만 딱 가져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 안 해도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럼 전부 다 임의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본다면,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거든. 목적입니다. 목적.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자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누죠. 위에 거는 용익권이죠. 자,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범위가 필요적이 됩니다. 그럼 저당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저당권에서는 범위가 필요적이 돼 이단이다?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목적입니다. 하나만 조심합시다. 지상권의 목적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좋다. 그럼 요거를 잠깐만 해볼게요. 요리 해보세요. 목적, 범위,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범위, 전세금이 나오죠. 요게 필요적 기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일 때 잡읍시다. 범위는 일단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거는 제외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요게 목적, 전세가 있잖아요. 자,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 이단이다.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여러분들 이제 볼 때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 보세요. 지상권의 목적이죠. 그 민법을 가져오면 돼. 여기서 목적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목적이지. 맞죠? 네. 지역권이죠.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 인수, 관망 이게 목적이지. 맞죠? 네. 그러면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에요. 그 왜 아니냐 이래 할 때 전세는 자 보세요. 전세 계약서 속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기재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그러니까 신청서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만 조심해 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오덱스다 X. 다 목적인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오덱스다.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는 말하고 목적인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는 것은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요거는 과자가 들어갔으니까 두 개가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 이거는 목적인 범위니까 범위만 말하는 거지. 맞지? 네. 요거는 O입니다. O. 오케이? 네. 위에 거는 O덱스다 X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해 두면 돼요.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잠깐만 알아보세요. 이거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됐죠? 이 지료는 지상권과 지역권에는 지료는 없어도 돼야 안 돼요? 돼. 고래가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딱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돈은 필요죠. 시간은 임의죠. 맞죠? 네. 시간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돈은 예외가 뭐다? 있다. 그래서 지료, 보증금, 이자 요래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22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이제 하나하나 가는데 지상권은 시험에 낼 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에 낼 게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2번에 보세요. 2번에 농지나 토지의 일부 이래 나오죠. 그럼 요리로 오세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할게요. 여러분 요거는 자주 우리가 배워왔거든. 한 방에 해결을 할게요. 요리 와보세요. 자, 한 방에 해결을 합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보세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거든. 지금부터는 좀 전에 배웠던 거는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배웠고 지금부터는 객체를 배웁니다. 객체가 대상이 되면 대상. 그러면 요거는 알고 있어요. 자, 보시다. 소유권 이외죠. 그럼 소유권 이외이라면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지. 요게 항상 답입니다. 그래가 제가 이렇게 해라고 그랬죠. 요렇게 하면 된다며, 요렇게. 됐죠? 그러면 가장 제가 흔하게 쓰는 게 이거잖아요. 용익권과 담보권으로 분류를 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조금 확대를 시키면 용익권, 공시법 시간에 무조건 요게 한 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다 오면 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럼 나머지는 다 여기다 오는데 가져오는 거는 실제 두 개밖에 안 가져와. 그 여기서 요거 무슨 권? 소유권. 그게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공시법 시간에는 무조건 용익권 한 개. 그 남자.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예요. 됐죠? 네. 여기서 이제 응용이 조금 되면 틀어지는 거는 요게 용익권에는 지역권을 보면 돼요. 근데 이거 말 안 해도 알아요. 여기에서는 소유권이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소유권이 약간 융통성. 그건 말 안 해도 아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요 국어 시간입니다.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있어요. 권리의 일부. 자, 권리의 일부. 요게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해볼게요. 아, 좋다. 그냥 지분이라고 바로 써놔놓고 공부할게요. 지분이라고.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부동산의 일부는 자 이러면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 이래 쓰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글자를 보세요. 권리의 일부라고 써도 되고 소유권의 일부라고 써도 되고 지분이라고 써도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개의 용어를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러면 주로 소유권의 일부 이래도 지분입니다. 지분. 권리의 일부 이래도 뭐다? 지분. 이거는 부동산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하고 수업을 할 때 부동산의 일부는 무조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방 한 칸이 부동산의 일부인 겁니다. 맞다, 맞다? 맞다. 그게 이해가 제일 빠른 거죠. 그럼 요리를 해보세요. 방 한 칸이죠. 그럼 방 한 칸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방 한 칸에 임대차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럼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게 5죠. 그럼 이거는 X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 한 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지?
방 한 칸을 매매할 수는 없지. 방 한 칸에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죠. 합병이잖아요.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안 되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지역권은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거든.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성역지는 합병이 되는 거예요. 요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소유권을 조심하면 됩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합병할 수 뭐다? 있지. 되죠?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입니다. 딱 한 글자만 기하면 됩니다. 집합 건물은 토지 따라 건물 따라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분리 처분이 뭐예요? 토지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뭐다? 없다. 건물만 소유권이든 할 수는 뭐다? 없다. 이게 없다잖아요. 그럼 이거는 줄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건물을 전세 줬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분입니다. 지분. 자, 모르면 항상 둘 중에 한 개만 적용해야 됩니다.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분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지분의 용익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분의 소유권 이전할 수는 뭐다? 있다. 지분의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있다.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있다. 이래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했죠. 이중으로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그럼 여기는 전합니다.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뭐다? 없지. 맞죠? 네. 이거는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조심할 때 우리 집이 10억이거든. 저당권 10개 들어올 수 있지. 가압류 10개 들어올 수 있지. 물론 소유권은 이중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을 갑시다. 지역권은 이중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지역권의 대표적인 거는 통행이죠. 통행. 맞죠? 그럼 통행은 여러 사람한테 사용할 권리를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통행은 이중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지역권하고 소유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지역권은 이중으로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나 이중의 전세는 OX다? X. 이중의 지상은 뭐다? X. 이중의 임차권은 뭐다?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우리 집이 2층 집이라. 오케이? 네. 1층은 갑에게 전세를 줬어. 2층은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럼 이중의 전세 이단이다? 예, 아니지. 따로따로 준 거지. 아니,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 여러분들, 이중이라는 말은 동일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부동산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중이라는 말은 2층을 갑에게 전세 줬지. 이걸 또 을에게 전세 주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게 이중이지. 오케이? 그럼 우리 집에 있잖아. 2층 집인데 갑에게 전세 주고 을에 이거는 이중이 아니죠. 따로따로 준 거지. 맞다, 안 맞다? 맞지. 됐죠? 그럼 요거는 이중입니다. 그럼 이중의 지역권은 돼, 안 돼요? 돼. 이런 지역권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거든. 하천입니다. 하천의 용익권은 OX다? X죠. 그럼 이거는 뭐다? O. 이래 돼.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가등기라. 가등기. 그럼 이거는 가등기는 이쪽으로 와야 돼.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가등기가 용익권에. 그러면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왔어. 가등기 이후에 용익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답입니다.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다 죽어야 돼요. 됐죠? 자, 이게 다 죽죠? 그럼 이제 일이 왔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용익권. 가등기 이후에 뭐가 들어왔다? 저당권. 답만 따갑니다. 용익권과 저당권 양립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그럼 이거는 말소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이제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저당권에.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용익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뭐다? 있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는데 가등기 이후에 용익권,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뭐다? 있다. 여기서 키를 딱 잡을 때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다면 본등기를 해도 말소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이건 아직 가등기를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요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그럼 하나만 연습해 볼 거예요. 이왕 한 거. 제가 요거하고 연습해 볼게요. 요거를 먼저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갑구입니다. 이거는 얼구입니다. 얼구.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어. 그럼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용의권에 들어왔죠. 그러면 2번에 전세가 들어왔어. 3번에 저당이 들어왔어. 됐죠? 2번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로 보세요. 소유권 이전이 요거지. 맞죠? 네. 저당권이 이거지. 맞죠? 네. 전세권이 이거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요 흰 글자는 가등기라는 거 이해했죠? 그럼 여기 노란 글자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라는 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러면 이제 본등기 합니다. 전세에 본등기를 했죠? 그럼 이 노란 글자 이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 소리거든. 그 요거 무슨 권? 전세. 무슨 권? 전세. 전세는 양립돼야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죽어야지. 맞죠? 네. 요거 무슨 권? 전세. 무슨 권? 저당.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자, 두 번째. 이거는 몇 번? 1번. 몇 번? 3번. 3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럼 이걸 말소 안 하는 거지. 이리로 오세요. 이거는 무슨 권? 소유권. 이거는 무슨 권? 전세. 소유권과 전세에 양립할 수마다 있다. 소유자가 달라져도 전세권자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럼 이걸 정리하면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이 안 되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용의권과 저당권, 용의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자, 요래 보세요. 1번에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여기서 1번에 요렇게 할게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가 들어갔다.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들어갔죠.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번에 전세가 들어왔다 이 말. 3번에 저당이 들어왔다 이 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3의 1에 저당의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 말. 여기에 2번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다 이 말. 그 다음에 2의 뭐다? 1. 요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런 게 이제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당권의 본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무슨 권? 저당권. 요거 무슨 권? 전세. 양립할 수 뭐다? 있다. 요거는 저당이고 전세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몇 번이고? 1번. 몇 번? 2번. 2번이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하? 그럼 답만 할게요.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오케이? 네. 소유권과 저당권도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전부 다 양립이 되는 그런 말소를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공부를 딱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등기를 물을 때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보세요. 전세, 지상 이렇게가 이렇게 나오거든.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나오거든. 저당권, 여기에 소유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 지상권, 여기에 전세권, 맞나요? 따죠? 임차권 이래 놓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 지금 몇 개입니까? 됐죠? 여기에 저당권 이래 놓거든. 그럼 결론을 딱 하면은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지상권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이거는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직권 말소 대상 뭐다? 이다. 그럼 이게 지상권 전세권이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직권 말소 대상 뭐다? 이다. 그럼 요거에 만약에 저당권이 떴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등기가 저당권에 뜨면 중간은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권리와 양립할 수 있게 돼. 그럼 꺾을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고 직권말소 대상이 이다 이러면 O 덱스다 X.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더 O. 그러면 제 말은 가등기가 용의권에 뜨면 중간을 봐야 돼요. 맞죠? 네. 가등기가 저당권에 뜨면 중간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꺾을자는 전부 다 꺾을자만 보면 되는 거라. 그러면 가등기가 저당권에 딱 뜨면 꺾을자 보면 직권말소 대상이 이다 이러면 O 덱스다 X.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뭐다? O. 그랬다. 나중에 요령을 터득하면 문제를 푸는데 1분이 걸릴 거 10초 만에 딱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네. 자, 통과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좀 쉽니다.